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이마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에서 상승 반전하면서 끝이 났고 암호화폐 시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가며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핵심 화제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죠. 최근 약해진 고용과 물가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 연준의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결과는 시장의 성공이었는데요. 파월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금리 정책이 언제 완화될지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앞서가지 못하도록 표면적으로 매파인 것처럼 꾸몄을 뿐이죠. 이후에 나온 발언에서 겉으로 한 발언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현재의 높은 금리 상황에 대해 제한적인 정책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제한적인 영역에 깊숙이 진입했다고 더 강하게 바꿔 말했습니다. 또한 고금리가 수요에 부담을 주면서 지출과 생산이 내년에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또한 지난 반년 동안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5%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며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경기는 약해지고 물가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힌트를 흘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이번 파월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에 금리 인하 예측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7월까지 예상되었던 금리 인하 예측 시기는 드디어 3월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3월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의견이 무려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거의 1.5% 가까이 내린 4% 전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매 FOMC 때마다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 대단히 급진적인 금리 인하 예측입니다. 당연히 채권 수익률은 폭락에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는 겨우 하루 만에 14베이시스 포인트가 하락하면서 4% 초반대로 떨어졌는데 이건 그만큼 금리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낮아지면 바로 혜택을 보는 자산이 있죠? 네,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금입니다. 금은 유동성이 확장되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날의 결과로 금은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2000년 팬데믹 당시 달성했던 전고점을 뚫고 드디어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의 상승은 어떤 자산에게도 똑같이 호재로 작용할까요? 네,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바로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던 상승 삼각형의 38,000달러 저항선을 시원한 양봉으로 뚫어내면서 장중에 거의 39,000달러까지 근접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과 거의 같은 타이밍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 동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자산이 시장에서 비슷한 자산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금에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유동성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의 혜택이 비트코인만큼 크지는 않다는 점이 되겠죠.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1.5% 가깝게 금리가 내릴 정도로 강한 유동성 확장이 예상되는 현재 타이밍에서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포지션이라면 금에 투자하는 것도 시기상 나쁘지 않겠지만 공격적인 포지션이라면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면 주식시장과의 동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동조성은 작년 말부터 내내 하락하면서 11월 기준으로는 10%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의 가격 동조성이면 서로 연관이 아예 없다고 말해도 무관한 수준입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힌트를 주는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상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포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줄어들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어느 하나의 자산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전체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고, 시장이 좋은 시기에는 화폐 가치 하락과 맞물리며 대부분의 자산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던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과거에는 채권과 금이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비트코인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에 승인이 기대되는 현물 ETF의 위력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 배분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몇 개에만 올인을 하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종목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행복하지만 나쁠 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이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포트폴리오 배분을 철저히 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관관계가 다른 새로운 자산군이 생기면 그곳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드디어 그런 거대 자금의 포트폴리오 분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현물 ETF 승인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을 수만 달러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ETF를 준비 중인 자산 운용사들의 운용 자금을 합치면 10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블랙록 하나만으로도 거의 10조 달러죠. 이 중 1% 정도만 유입된다 하더라도 1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적인 가격 승수는 4배입니다. 이 말은 1천억 달러가 들어오면 4천억 달러만큼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약 53% 이상 상승하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물 ETF 효과 하나만으로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6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이 계산에는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의 자산만 포함을 시켰는데 이 외에 전 세계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산은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무려 150조 달러에 근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1%도 아니고 그냥 0.1%만 포함된다 하더라도 1,500억 달러로 승수 4배를 곱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80% 상승으로 당장 전고점인 6만 9천 달러를 넘어 7만 달러에 도달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그 이후에 들어올 더 많은 기관 자금, 더 높은 포트폴리오 배분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금리 인하는 포함시키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들이 모두 합쳐져서 서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발생하게 될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중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테슬라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는 어제 사이버 트럭의 고객 인도식이 있었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벤트 이전 가격이 급등했었지만 이후 실망감에 가격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기대보다 너무 높아서 그랬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벤트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얼마나 수익성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걸 결정하는데 하루짜리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벤트를 전후해서 오르고 내리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이런 행사를 단기적인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트레이더들에 의해 발생한 무의미한 노이즈로 치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원래 이벤트 전에 올랐다가 끝나고 나면 내리는 게 국룰이죠. 이걸 아직도 모르고 쓸데없는 기대를 하셨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투자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맞나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충분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격이 낮은 기간 동안 더 모은 이자까지 복리로 쳐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가
빠른 가격 상승으로 평가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이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현재 시점에서의 테슬라의 투자는 별로 재미가 없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예상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가격 상승만을 원하고 있다면 이 기간이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훨씬 더 빠르게 평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거래를 정리해 봤고요. 이제 다음 중요한 경제 지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세는 이미 바꿀 수 없죠. 경제의 과열은 식어가고 있고 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년 이른 시기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전체 자산 시장은 상승을 재개할 것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방향이죠. 가끔씩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산타 랠리가 와서 모든 분들이 즐겁게 연말 맞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산타 랠리의 준비는 충분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